자, 저희가 이제 그 파일 같은 걸 저장을 해서 그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요거 쓴 것처럼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사용자가 사람이 보려고 적어 놓은 거를 이제 기본 텍스트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고 와서 얘를 데이터화 시키기는 어려운 파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시킬 때 콤마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콤마를 이용해서 이 파일이 이제 CSV 파일이라고 이해합니다. 맨 앞에 있는 건 아이디라서 테스트, 뭐 콤마, 그 다음에 LE, 뭐 LE, 콤마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연락처 010-6324-5873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파일들을 이제 CS 이런 형식으로 저장하는 파일들을 CSV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맨 앞에가 뭡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맨 앞에다가 이거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TL이에요, 연락처 TL이에요,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읽어올 수도 있으시고요. 프로그램에서 읽어오는 데이터가 첫 번째 거, 첫 번째 데이터는 아이디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네임이고요, 세 번째 데이터는 TL이에요 라고 이렇게 서로 알고 주고받는 거죠. 파일을 저장해서 꺼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방식이 있으시고요. JSON 데이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네이션이라는 것으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데이터 저장할 때 중괄하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얘가 아이디예요, 이렇게 키 밸류 썼는데, 지금 위에 거를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키가 이제 아이디예요, 아이디는 뭐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땡땡 쓰셔서 테스트입니다 라고, 이제 문자열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테스트입니다 라고 쓰시고, 콤마, 그 다음에 뭐 네임은 네임, 자 네임은 땅땡 쓰시고요,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네임은 LE이고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L, 저희가 TL에 해당되는 것은 뭐 010 아이고 TL에 해당되는 것은 뭐 010-6324-58732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중괄호 닫고 하시면 요게 아이디는 테스트고요, 네임은 LE이고요, TL은 이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이 키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키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어서 그냥 가져오는데 그냥 순서랑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데이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키 땡땡 밸류, 키 땡땡 밸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이용하시는 거는 여기입니다. XML이나 HTML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그를 이용하는 거고요. 태그를 이용할 때는 주로 HTML, 여기 키라고 썼는데 키 부분이 요거 키 태그입니다 라고 읽는데요. HTML 같은 거는 HTML이고요. 그 다음에 HTML 안에 이게 뭐라고 써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슬래시 HTML. 이렇게 큰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HTML부터 슬래시 HTML 사이에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HTML은 어떤 형식 태그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그에 대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특정한 파일에 DTD라고 하는데 definition 태그 이렇게 써가지고 정의되어져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DTD 파일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 태그를 쓸 수 있나 못 쓸 수 있나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나오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나오는 태그를 이용해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쪽을 아셔야 돼요. 서버 쪽과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 치시면, 전 네이버 같은 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 이제 네이버닷컴에 여기 서버 쪽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닷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줄래?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청을 한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네이버닷컴의 index.html, 주로 HTML 같은 거 HTML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데이터가 변경이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URL을 HTML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런 파일이, 여기서는 파일이라고 이해하고 리소스, 자원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줄래? 라고 이제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서버 속에서 준 거는
이런 이미지나 화려한 글자나 이런 걸 준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시면 이런 걸 준 거예요. 이런 걸 문자열로 해서 준 겁니다. 이거 지금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자, div 태그인데요. 여기서부터까지 div 태그 시작이에요. 여기 div 태그고요. a 태그인데요. a 태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a 태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정을 해서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요? 이런 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전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그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방금 전에 본 HTML 태그의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서 저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고요. 그런 것을 이제 서버 쪽에서는 문자열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게 된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래서 이런 문자열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도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만드시는데 그 HTML도 결과는 이제 이런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쓰는데 JSP도 태그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JSP라고 하고요. 확장자는 .JSP가 붙습니다. 얘는 .htm 또는 HTML이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으니까 JSP나 HTML이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JSP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어. 그대로 파일로도 만들 수 있어. HTML에 해당되는 거 태그로 그냥 쓰지 않아요. HTML 태그 안에 자바 데이터를 끼워 넣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바꿔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HTML보다는 JSP를 그냥 만들어서 처리하시는 게 훨씬 헷갈리지 않고 편하겠다. 아시겠죠? 그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되면 HTML, 데이터 변경이 되면 JSP. 근데 변경이 안 되는 것도 JSP로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HTML보다는 그냥 JSP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JSP로 이제 코드를 짜려면 서버가 필요하고요. 서버 안에 자바가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한 개 있고요. 톰캣 서버가 있습니다. 톰캣 서버를 한 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컴퓨터 서버 안에 자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바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안에 돌아가는 자바가 도는 거죠. 자바가 돌아서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라클이랑 연결해가지고 오라클 서버랑 연결해서 DB를 가져왔다 꺼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사용자는 이 톰캣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톰캣 서버가 이제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자바를 돌립니다. 자바를 돌려서 오라클이 필요하시면 데이터 필요하면 오라클에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톰캣한테 다시 뭘 주냐면 이제 HTML 문자열로 HTML 주는 거죠. 그래서 HTML을 주고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저희가 HTML로 돼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이렇게 넘겨서 줍니다. 저거 사용하시면 이제 이게 이걸 가져다가 브라우저에서 이 HTML을 실행하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에서 실행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저희가 HTML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서버가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브라우저가 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크롬에서 이제 요거를 실행해서 요청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서버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바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자바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가 잘 세팅이 되는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뭐 자바C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버전 이렇게 해서 컴파일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 되어 있네요. 예,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자바C라는 것을 이용해서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톰캣 프로그램은 폴더만 확인하겠습니다. 폴더. 저희가 실행시켜 봐야 되겠지만 폴더로 저희가 이제 화면 탐색기,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C 드라이브 밑에다 해놨죠. C 드라이브 밑에 보시면 저희가 톰캣 9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톰캣 9 여기 있는 걸 실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돌립니다. 이클립스를 돌려주시고요. 네. 이클립스 이렇게 돌렸고요. 이클립스 돌려주시고 이클립스에 보시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저희가 그 자기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가 아니라 이제 JSP 쪽으로 하겠으니까 JSP 이렇게 해서 칩니다. 자바가 아니고 JSP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저희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굳이 안 만들어져도 자동으로 만들죠. 만들어서 JSP다라고 쓰시고 이제 런치해서 JSP 프로젝트를 지금부터는 이제 실행을 해서 만들 거다. JSP라고 했지만 JSP and 서블릿을 의미합니다. JSP도 되고 서블릿도 되고 아시겠죠? 둘 다 되는 프로젝트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됐고요. 실행이 되었으면 이쪽에 이제 뭐 퍼스트 프로젝트 지난번에 다이나믹 프로젝트로 퍼스트 프로젝트 해서 자기 이름 나오도록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셔가지고 써서 테스팅을 해보셨는데 이때 저희가 서버 쪽에 이쪽 서버스 탭에 서버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나옵니다. 서버스 탭에 서버스 탭을 클릭을 하시고 원래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맨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필레이션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클릭을 해서 서버를 만드는 거죠. 실행할 서버를 한 개 만들고 사용을 한다. 지금 아파치고요. 맨 위에 아파치. 이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취업할 때나 이럴 때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톰캣 9고요. 9 서버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다른 걸 설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할 때면 configuration runtime environment 클릭하셔서 톰캣 서버가 없으면 이걸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없으니까 remove 된 상태에서 add 눌러서 계속 이제 찾아서 톰캣이 어디 있지?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톰캣 9 이렇게 폴더가 있죠. 그걸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dd and remove 해서 만든 다음에 추가를 해서 만듭니다. apply close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그 프로젝트는 아직 설정된 게 없으니까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톰캣 9 서버 의 로컬호스트 내 컴퓨터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이랍니다. 서비스 되고 있는 파일을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서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버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 서버. 운영하려는 서버가 아니라 내가 개발한 게 잘 돌아 안 돌아 이런 거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버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얘는 그 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라고 썼어요. add 로컬호스트로 써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서 테스팅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되셨나요? 내 컴퓨터가 서버이면서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되셨죠? 보통의 경우는 서버는 멀리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가 멀리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서버를 만드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이버닷컴을 썼습니다. 그럼 네이버 서버는 어디 있어요? 엄청 멀리 있어요. 아시겠죠? 멀리 있는데 그 멀리 있는 서버에 URL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져온다. 되셨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일장닷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URL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웹포스팅에서 하고 있는데 카페24에서 웹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카페24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서버 컴퓨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와서 처리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어디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제 컴퓨터에. 크롬은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데 서버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걔를 호출하면 데이터를 받아다 실행은 브라우저에서 하고요. 데이터 받아오는 거는 서버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서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로컬호스트 서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멀리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만들었고요. 프로젝트를 일단 만드는데 개발 환경은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 2입니다. 이렇게 자바 2 개발 환경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자바가 아니라 되시겠죠? 자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저희가 컬러링을 좀 해놓고 했는데 그 윈도우에 쇼 뷰에 저희가 얻어 눌러서 뭐 SVN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SVN 여기 있네요. SVN. 그래서 SVN은 쓸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SVN 레퍼토리를 선택하고 오픈을 하면 SVN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자바 할 때 저희가 SVN을 썼어요. 아시겠죠? 썼는데 지금 SVN 정보가 하나도 없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워크스페이스 별로 그 설정한 정보를 따로따로 저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 저장한다. 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VN 레파토리를 한 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인터넷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SVN이 학원 컴퓨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학원 내부에 있으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고요. 소스를 카페나 이런 데도 올려드리긴 한다면 개발이 다 되면 올려드리긴 하지만 이게 소스도 검색하실 때 잘 안 나오신 분 계시는데 그 회원가입하고 등업을 안 시키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찾으셔야 되고요. 등업한 다음에 자동 등업 만들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고요. SVN에다가 레파토리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뉴 하고 나옵니다. 뉴 나오시고요. 레파토리 로케이션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https 땡땡 쓰시고요. 슬래시 2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03호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3t 선생님 겁니다. 슬래시 svn 2개 쓰시고요. svn 슬래시 스터디 슬래시 jsp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JSP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서비스가 지금 돌고 있나 봐야 되네요. 예, 하도 오래 안에서 그 키 로케이션 노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피니시 눌러주시면 yes. 이게 로케이션이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로케이션에 HTTPS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에서 SVN의 스터디에 JSP를 안 만들었네요. 자바까지만 만들었어요. JSP를 한 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폴더 JSP를 안 만들었어요. JSP 만들어 드렸고요. 네. 모든 사람은 리드온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리드라이트 할 수 있도록 지금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스를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 이렇게 리프레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쓰시면 이게 뭔가 이제 깜빡했다가 이제 끝났는데 그게 이제 파일이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도 안 올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폴더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접근할 수 있으신데 본인이 접근한 계정이 이미 세팅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고요. 요거는 URL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703t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SVN URL이거든요. 서비스 되고 있는 서버 이름인데 이름에 따라서 아이디를 따로따로 저장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지난번에 썼던 팀 1, 팀 3 이렇게 해서 그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디랑 패스워드 물어보지 않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SVN 한 개 해놨습니다. 제가 한 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어디서 하냐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윈도우에 쇼 뷰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데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클릭하셔서 이쪽 오시면 되고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클릭합니다. 다이나믹 프로젝트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챕터 01이고요. 챕터 01 쓰시고요. 그 뒤에 하시는 거는 이제 HTML 부분하고 이제 링크입니다. HTML 링크.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링크. 써주세요. 그 HTML 부분하고 링크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되었으면 그 서버는 톰캣 9 돼 있죠. 톰캣 9가 없으신 분들은 뉴 런타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뉴 런타임에서 아파치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톰캣 9에서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폴더 위치 잡고 JRE 잡으시고요. 잡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는 이제 미리 다 잡아놨죠. 저희가 개발 환경 만들기 하시면 자바 개발 환경 만들기 하시면서 다 잡아놨어요. 아시겠죠? 근데 혹시 맨 처음이라서 이게 세팅을 해놓은 게 컴퓨터가 바뀌어 있거나 이러시면 다시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뉴 런타임 보시면 여기 아파치 톰캣에 톰캣 9 버전이고요. 이제 넥스트 눌러 보시면 폴더 위치 이렇게 폴더 위치와 JRE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JDK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인스톨드 JRS 누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건 지우고 다시 add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다 잘 돼 있으니까 선택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넥스트 누르시면 그 위치를 볼 수 있는데요. 자바의 위치, src 메인의 자바라고 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자바 코드를 막 짜면 된다. 웹장.웹장. 뭐 보드.점 컨트롤러의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싸는 것이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여기 위치에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얘를 번역을 하면 클래스가 나오는데 클래스가 빌드 밑에 클래시스라는 폴더에 쌓이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은 이제 빌드 밑에 클래시스라는 곳에 쌓이게 돼서 이걸 쓸 수 있도록 됩니다. 넥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넥스트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그 컨텐트 디렉터리가 있는데 여기에 src 메인 웹 app가 있습니다. 웹 app 요거 컨텐트 되어 있고요. 컨텐트 루트가 있는데 루트가 이렇게 체크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 루트로 되어 있어요. 루트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로컬 http 나중에 확인하실 때는 http 땡땡 슬래시 포트 번호 쓰시고요. 앞에 로컬호스트 쓰겠죠. 로컬호스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ch01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위치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위치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패스. 요게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건 있으셔야 그냥 디폴트로 있고 서버는 나중에 설정에 의해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트 디렉토리가 있는데 컨텐트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그 짜고 있는 HTML 파일이라든지 CSS라든지 또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JSP 파일들이 위치에서 저장해야 될 위치입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라는 위치에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나 JSP 파일들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시면 직접 얘를 그 URL을 쳐가지고 URL 쳐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찾아갈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듭니다. 챕터 01에서 쓰시고요. 됐죠? 그 앞에 있는 이제 꺽쇠 표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뭐라고 많이 있습니다. 자바는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여기 자바. src의 메인에 자바.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짰던 것처럼 다 짜시면 된다. 되시겠죠? 나중에 북서부처럼 해서 일일이 가져올 거예요. 이제는 짰던 거를. 되었나요?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밑에 보시면 src가 있습니다. src 있으시고요. src 맨 아래 폴더가 있으신데 메인에 있으시고요. 여기 웹 app가 있습니다. 웹 app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SP 이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되셨나요? 예,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세요. 그런데 메타-inf라든지 웹-inf는 서버가 실행될 때 저장되는 정보가 저장되는 폴더예요. 여기는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다 파일을 만들면 바로 접근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걸 접근을 한다는 얘기는 해킹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파일을. 이쪽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 app가 슬래시, 루트 폴더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 슬래시. 그럼 http 땡땡 이렇게 로컬호스트 땡땡 쓰시고 http 땡 슬래시 쓰시고 땡땡 슬래시 쓰시고 로컬호스트 쓰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이름 패스로 쓰시고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되는 패스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 친 요 위치가 요 위치예요. 웹 app 위치인 거예요. 나중에 실행되면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행되면서.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오븐앱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 여기 만들었죠? 만들어서 사용한 거 이제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URL을 이제 URL 서버한테 요 데이터를 가져다 주세요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하는데 저희가 JSP 파일로 JSP 파일로 만들기로 했어요. JSP 파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JSP 파일로 만들 건데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메모장 함께 새롭게 열어서 이제 한번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메인에 대한 URL은 http 땡땡 http p 땡땡 슬래시 두 개 치시고 로컬호스트 슬래시 메인 밑에 뭐 main.jsp 파일로 만드니까 메인 밑에 main.jsp 주실래요? 뭐 이렇게 폴더를 따로 관리해서 하시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요 정도로 쓰기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사실은 여기 가운데 로컬호스트 뒤에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이름 대신에 없애고 슬래시로 저희는 쓸 거예요. 그냥 슬래시로 만들어 쓸 거라서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컬호스트 빼고 요 뒤에 있는 걸 쓸게요. 뒤에 있는 것만 이해되시죠? 뒤에 있는 거 쓰려고 그래요. 자 공지사항 노티스인데요.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뭐 노티스에 해당되는 건데 그 자바 데이터랑 상관없이 그냥 페이지만 만들 거고요. 그 뭐 데이터 바꿔치기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아시죠? 안 할 거라서 그 페이지만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공지 사항이 아니라 사항이고요. 이런 URL이 전부 다 필요해요. 그래서 HTTP 뺄게요. 노티스 슬래시부터 칠게요.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맨 처음에 리스트니까 list.jsp 이렇게 만들면 리스트가 나오겠죠.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더 필요하겠죠. 몇 가지 더 필요하신데 그 좀 복사처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만들 거는 뭐 보기가 필요하다. 그럼 view.jsp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 입력할 때 write인데 폼이라는 걸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얘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는 URL입니다. 사용자 데이터 입력해봐. 데이터 입력 화면이 됩니다. 화면을 쓰시는데 그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jsp가 사실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DB에 집어넣는 거죠. DB에 넣는 처리에 해당되는 URL이 됩니다. 이게 쓰시는데 5분에 해당되는 거 5분만 봤을 때는 그냥 write 폼만 쓰신 거예요. write form.jsp 아시겠죠? 써가지고 쓰신 건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리스트에서 write 버튼을 클릭하면 write 폼으로 와서 write 폼에 있는 것을 write.jsp가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처리가 끝나면 리스트로 돌아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원래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한 화면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쪽 클라이언트 쪽이 있고요. 서버 쪽이 있어요. 서버 쪽. 데이터 입력은 어디서 해요? 이쪽에서 해요. 이쪽. 데이터 입력. 아시겠죠? DB 쪽에 집어넣은 건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URL이 다르고요. 데이터를 이쪽에 넘겨야 되잖아요. 넘길 때 받아서 하는 URL이 다른 거예요. 달아서 DB 쪽에다 집어넣고 다시 리스트 쪽으로 돌아와서 리스트에서 다시 화면에 와서 클라이언트 쪽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뷰 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자가 입력을 하죠. 클라이언트에서 입력을 받아요. 이거 업데이트 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폼.jsp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pdate.jsp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DB에 처리하는 것을 위에와 동일합니다. 라이트한 거와 동일합니다. 사용하시고 마지막 노티스에 보시면 델리트가 있어요. 델리트.jsp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처리를 만들어야 한다. 처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URL이 이런 거 필요해요.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서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아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환경을 체크를 했어요. 개발 환경에 해당되는 것을 잘 보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브데에 의해서 만든 것에 해당되는 건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URL을 정하셔야 돼요. URL을 정하셔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너무 복잡하죠? 여기 지금 너무 복잡해요. 아시겠죠? 얘는 이제 5분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를 만드는데, 페이지 URL을 직접 내가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복되지 않는 URL을 만들어서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복이 안 되는 복잡한 거를 만들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잘 보시면 클릭했을 때 아까 요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 여기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요거는 제 계정의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거 중복이 안 되는 코드고요. 요게 이제 자꾸 변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게. 예, 클릭해서 보세요. 클릭해서 보시면 요 중간에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요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코드예요. 아시겠죠? 요 뒤에 있는 게 자꾸 변합니다. 변해서 클릭을 했을 때 요 뒤에 있는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요 뒤에 있는 게 변해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URL을 정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합니다. URL을 정해서 여기에 매칭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페이지 이동하는 것에 페이지에 해당되는 URL을 정합니다. 요거는 페이지의 URL만 정한 거지 이제 이게 페이지의 내용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에 맞춰서 만드셔야 합니다.